노동의 존엄성을 정부가 주도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미국과 한국의 해결책 중에 하나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제가 이제 엉뚱한 소리일지 혹시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제 능력주의라고 하는 극단적 형태로의 학력, 이제 이게 지금은 심각하게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사실은 공정해 보이지만 매우 불공정한 결과를 빚어내는 불공정 그 자체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 지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 새로운 사회는 어떤 규범에 의해서 어떤 준칙에 의해서 살아가게 될지를 정하게 될 거라고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 대공황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미국의 장기 발전을 만들어낸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십니다. 당시 아마도 기업들은 이제 소위 자유주의적 사고로 능력 있는 사람끼리 결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효율을 최대화한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독점의 결과로 나타났고 사회적으로는 비효율을 만들어냈고 결국 경제적으로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던 거죠. 결국 그때도 아마 각 기업인들은 가장 각자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극단적인 소수에게는 능력을 발휘하는 장이었지만 대다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독점의 폐해, 횡포를 겪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제 국민 전체 입장에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자. 노동자들에게도 1대1, 사용자와 노동자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집단으로 사용자와 대항할 수 있게, 협상할 수 있게, 아니면 단체 행동을 해서라도 요구를 관철할 수 있게 하자는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거죠. 또 예를 들면 소득에 대해서 과세, 세금을 최대한 누진적으로 많이 부과하는, 이것도 아마 매우 혁명적인 조치였을 테고, 또는 개인들에게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꼭 생산 효율이 없더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보수를 지급하고 또 복지 정책을 만들어서 빵이라도 제공하고, 이런 게 결국은 사회 전체의 부를 늘려서 중산층을 늘리고 미국의 이제 장기적인 이 호황의 토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 또는 자유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저는 공감하고, 교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의 준칙으로 지금까지 통용되는 능력주의는 이제는 이런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 한번 또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치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역할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전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청년 세대들은 정말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주의에 상당히 많이 몰입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시험 성적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다 내고 오로지 기회는 거기 시험 성적, 각자가 지금 현재 가진 최종적인 능력치에 따라서 결론을 내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 인재 할당에 대해서도 좀 제고해야 된다. 또는 성할당제에 대해서도 제고해야 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할당제에 대해서도 제고해야 된다. 그거는 사실은 불공정한 거 아니냐, 능력주의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좀 저 같은 사람들한테 하나 좀 가르침을 주신다면 제가 어떤 게 있을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연 우리가 대공황을 넘어서서 이제 소위 자유방임주의를 넘어서서 국가가 개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냈고, 또 그 후에 다시 또 신자유주의라는 또 새로운 사조에 의해서 또 잠깐은 효율을 발휘했지만 결국 후퇴해서 양극화가 심화됐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준칙을 만들어서 어떤 사회로 가야 될지, 두 번째로는 지금보다는 좀 더 희망 있는 새로운 사회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미국의 대공황을 해결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을 언급하신 것에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공공정책이 결국에는 이러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마지막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이런 노동시장에서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자유방임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자유방임주의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리가 많이 약화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직장에서의 안전, 그리고 적정한 임금 그리고 근로의 환경을 위해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균형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노동자들의 집단적 결사 그리고 사용자와의 근로 협상에 관한 협상의 그런 기회가 미국 사회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이 없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공황 이전의 자유주의로 회귀해 왔습니다. 1920년대 초반에 독과점 방지주의, 이런 비독과점주의는 이런 대기업들의 노동시장에서의 횡포를 루즈벨트 대통령은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개개인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많은 의미를 시사합니다. 이런 독점과 과점에 반대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은 현재 미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통제하고 우리 사회에 어떠한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런 정부가 이런 새로운 뉴딜 정책을 시행하고 또한 정부가 사회의 경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은 현재 많은 민주주의 정치인들이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또 대안과 해결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재명 대선 후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 가지 목격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불평등과 불공정의 해결에 관한 커다란 갈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 젊은이들은 현재 이러한 도덕적 그리고 공정과 불공정에 대한 딜레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